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이 오늘 지금 과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역사상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지난 5월 1일 판결이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였다는 그런 정황이 너무나 많이 뚜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국민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불신을 해소할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윤석열 등등과 같이 전화 통화했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한덕수하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이 건과 관련해서 안 했다면 다른 논의는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면 그럼 이런 사법 불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퇴 여론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이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 주권이 침해됐는데 국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정당하게 제기하신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현안 청문회 말고 9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고하면 그때 밝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밝히시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문회는 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료 의원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물론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의혹도 제기 안 하십니까?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공익신고 대상자이세요. 공익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혹도 제기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말도 못합니까? 수사기관도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통화 내용 내놓으세요. 한덕수하고 안 만났다면 한덕수하고 통화 안 했는지, 윤석열하고 통화 안 했는지, 김건희하고 통화 안 했는지 기타 등등 통화 내용 내놓으시고 무고함을 스스로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9월 30일 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의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시라.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청문회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까 먼저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의원님께 드렸고 지금 비교섭 단체 한번 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려는 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본질을 자꾸 왜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건이 흐려지는데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그리고 이미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전원합의체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던 거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9일 만에 기록도 안 읽고 판결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월 11일, 12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
아시죠? 이거 항소심에 파기환송해서 보냈더니 항소심에서 5월 14일, 15일 이때 지금 재판 열겠다라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에 대선 후보를 잃게 돼서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 판결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 이것 말고 더 명백한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것을 매우 좁게 좁혀서 조이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에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본질은 조이대와 한덕수가 만났냐가 아니라 왜 조이대 대법원이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서 이런 이상한 판결을 했느냐, 왜 함부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과 한덕수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게 마치 사안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9월 30일 청문회, 이때 청문회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고 판사들이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이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지 마십시오. 증인들에게 불출석했다라고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증인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아니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 안 부르고 싶으면 이 국회에도 나오지 마십시오. 모순된 행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도는 넘지 맙시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 동료 의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동료 의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할 거면 저는 내란 청산 청문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청산 청문회 하면서 추경호, 나경원, 조배숙, 김기현, 이철규, 장동혁, 윤상현, 권성동, 주진우, 신동욱, 이런 사람들 증인을 불러서 이 청문회 먼저 동의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잠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문회 주장하지 말고 내란 청산부터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